스테이트 컴포넌트 메모리. 네, 컴포넌트의 메모리로 스테이트라는 거를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레귤러 베리어블 일반 변수로는 not enough 할 때, 충분하지 않을 때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인덱스를 1부터 쭉쭉쭉 증가해서 10위까지 갈 수 있게끔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인덱스를 증가시키는 거를 해놨고 핸들 클릭을 여기다 연결했는데, 그런데 증가를 안 해. 증가를 왜 안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거를 이제 스테이트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역 변수는 렌더링 간에 유지가 되지 않는다. 로컬 베리어블 돈 퍼시스트 합니다. 퍼시스트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렌더링과 렌더링 사이에. 두 번째 렌더링 할 때 기존 지역 변수가 다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변수를 변경해봤자 렌더링을 실행하지를 못해요. 트리거를 하지 못해요. 이 트리거 한다는 게 이게 발동시킨다라고 하는 쪽이 맞을 것 같아서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합시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담긴 어떤 트리거라는 말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뉘앙스를. 아무튼 그래서 컴포넌트를 새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렌더링 사이에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유지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다시 렌더링을 하도록 트리거 발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뭔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근데 그걸 해주는 게 유지 스테이트라는 녀석이 있고, 그 훅은 이런 녀석을 제공한다. 스테이트 렌더링과 렌더링을 하고 다음번 렌더링을 할 때 여전히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녀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스테이트 변수고, 그 변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세팅해주는 거, 세터. 스테이트 세터 펑션입니다. 이 설정자 함수라고 되어 있고, 이 번역 좋은 것 같아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스테이트 설정자 함수. 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이제 계속 값이 추가되는 거를 얻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유즈 스테이트라고 하는 훅이죠.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바꾸고 이 줄을 이렇게 바꾼다. 어떻게 생겼냐면 배열인데 두 개의 요소가 들어오고, 첫 번째 요소는 값이고 두 번째 요소는 세터입니다. 그래서 값과 설정자 함수, 이게 콘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죠?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저 스테이트라는 얘를 실행을 하면 걔는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배열을 반환을 합니다. 그 배열 안에는 이제 첫 번째 요소가 값이고 두 번째 요소가 설정자 함수로 되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네. 끝. 네, 배열 구조분에 얘기가 다 나오고 있네. 네, 핸들 클릭해서 다시 이번에는 set index라는 거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set index에 의해서 유저 스테이트에 있는 이 0으로 담겨 있던 거에서 넘겨준 값, 기존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1에서 1이 값이 세팅이 돼서 그 값이 여기에 할당이 되고, 이 인덱스에 의해서 변경이, 인덱스가 기존에 0이었던 게 1로 변경되면서 그거를 리액트가 감지하고 있다가 바뀌었네 하면서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죠. 그게 이런 동작이고요. 여기 유즈 스테이트를 넣어놨고 셋 인덱스를 넣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훅으로 유즈 스테이트를 만나봤고, 그 밖에도 유즈로 시작하는 다른 여러 가지 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레퍼런스에서 우리가 머지않은 때 볼 거고요. 여기 훅스 부분에 잔뜩 있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전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알아는 둬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네. 네, 정말 많지만 음, 몇 개는 굳이 안 봐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냥 발치동만 해도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얘는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일까 나중에 알아봐도 되는 녀석들도 있고 해서, 중요한 애들은 우리가 나중에
네, 요때 가서 중요성을 판단을 해봅시다. 네, 넘어가서 혹은 리액트가 렌더링 중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렌더링 중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렌더링 중이지 않을 때가 있나요? 변화가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네. 그 말도 되네요. 네, 변화가 있을 때는 호출이 되는 거고, 네. JSX 객체를 반환했을 때, 크게 렌더링 했을 때 얘기인 거고.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렌더링을 하려고 할 때, JSX를 반환하려고 할 때, 그때 호출이 되는 특별한 함수다. 그 얘기고, 스테이트는 이 기능 중에 하나이고, 다른 훅들은 나중에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훅들의 주의점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요 부분 강조가 됩니다. 요 부분, 요 빨간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 또는 커스텀 훅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 네, 커스텀 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이 뭔가요? 앱. 앱? 최상위 컴포넌트를 말하는 걸까요? 아. 이거랑 최상위 컴포넌트, 이거랑 다른 얘기죠. 어,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입니다. 컴포넌트의 네, 최상단? 어떤 지향? 컴포넌트든지 간에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보다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는 스코프에서는 안 되고, 요 뎁스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use A는 use state 썼을 때 여기서는 돼요. 근데 if true일 때 요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보죠. 오, 문제가 없네. 조건문도 되네. 어떻게 된 거지? 어, 잠깐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A가 true니까 이거 되나? B랑 set B. B. 오? 왜 되지? 여기서 실행을 못하네. 어, 자, 요거 조건문의 경우는 이 블록 스코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벗어나면 어떠지? 여기다 렛으로 놓고, 음, B랑 set B를 놓고, 이렇게 하면, 에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set B가, 이거는 타입스크립트 문제라서 그렇고, 이 N이 넣어놓고 한번 봅시다. 되나? 이 되면 이상한데? 지금 요거는 어차피 되는 거니까 지워놓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 이렇게 살려놓고 다시. 자, 나온 게 요 부분인데 펄스가 나왔고, 제가 여기를 서브밋을 하면 10이 돼서 10이 나오네. 이거 음. 이상한데?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조건, 루프 또는 기타 중첩된 함수,
내부에서는 훅을 호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왔고 저도 안 돼야 된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되고 있는 게 좀 이상한데 뭔가 조건이 너무 단순해서 이거나 아, 이렇게 해볼까? 다시 이제 오류를 발견했네요. 여기서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값이 몇 번을 렌더링 하든 간에 항상 참이었죠. 여기 네. 있기 네. 전까지는. 그러니까 음. 그 리액트는 지금 에러를 찾아내는 방법이 렌더링을 돌릴 때 그 스트릭트 모드에 의해서 렌더링을 2번 돌리면서 그 뭔가 값이 변하는 걸 가지고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 내부 구조에서 뭔가 잘못 작성한 거를 사전에 찾아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리액트 입장에선. 음. 근데 이 상태였을 때는 이 조건이 변하지 않고 계속 또 실행이 되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하고서 문제가 계속 안 터지는 거죠. 최상단에 있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인지를 할 때 리액트 음. 입장에선. 근데 값을 변경을 해주고 나니까 값을 변경했더니 이 구분이 호출이 안 돼. 그러면 이 값도 알 수 없고 이 값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true였으니까 A가 true니까 온 서브밋이 잘 실행이 돼요. 여기까지 렌더링도 잘 됐고 실행이 됐는데 실행하는 순간 스텝 B에 의해서 10이 세팅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성공했어. B는 이제 여기에 10이 들어갔는데 다시 셋 A가 false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false가 담기면서 A가 false가 됐죠. 그러고 네. 나서 다음번 함수를 다시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 스테이트에는 A가 false가 담겨 있고 set A도 담겨 있어. 그리고 얘는 지금 아직은 몰라요. 초기화돼 있어. 그 유즈 스테이트에 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조건문을 통과를 못 하니까. 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얘네 값을 지금 알 수 없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유저 스테이트가 이거 잘못 만들었구나 라고 여기다가 이 에러를 띄웁니다. 렌더드 퓨어 훅스 된 익스펙티드. 내가 알고 있는 훅이 2개였는데 이번 렌더에서는 훅이 이상하게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됐네? 그 얘기죠. 음. 퓨어 훅이잖아요. 더 적은 적은 개수의 훅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은 개수의 훅이 렌더가 됐어. 그거 아마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인 것 같아. 리턴 스테이트먼트보다 얼리 리턴을 한 거 아니야, 혹시? 실수로? 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혹시 실수로 얼리 리턴 한 거 아니니? 한번 잘 살펴보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방금도 제가 좀 억지로 유도한 건 있지만 억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에러를 더 찾기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이걸 띄워주기 전까지 못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규칙상 무조건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차라리 나아요. 그냥 얘는 속편하게 함수 선언하자마자 그 밑에서만 한다. 음. 예, 첫 줄에만 한다 이럴 것까지는 아니에요. 리턴보다만 위에 있으면 돼요. 근데 뎁스가 깊어지면 안 된다. 유지 이펙트가 있을 때 뭐 여기서 B를 이런 걸 해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어쨌든 다른 훅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 훅은 커스텀 훅이 아니에요. 유즈 이펙트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만든 훅이 아니라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훅인 거죠. 네. 대표적인 녀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커스텀 훅에서는 할 수 있어. 또 음. 커스텀 훅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커스텀 훅 안에서는
방법이 좀 다르죠. 보통 커스텀은 뭐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변수에 담는데 훅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들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돼요. 이만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사실상 요 함수를 실행하고 보면 요거랑 같은 얘기니까 여기 있다고 봐도 아무 다를 게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거랑 사실 또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건 나중에 볼 때 또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요거다. 조건문, 루프문 또는 기차 중첩된 함수 내부 등등, 아무튼 최, 컴포넌트의 최상단의 영역이 아닌 그보다 뎁스가 더 깊은 곳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네. 네, 네.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자, 여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얘네들을 유즈가 들어간 훅들은 조건부가 있지 않은 선언. 그래서 여기 무조건적인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디셔널한 거는 이제 조건부로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if문 안에서 봤을 때 선언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유즈 스테이트가 조건문 네. 안에서. 그런 게 이제 컨디셔널 디클레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거가 아닌 거, 언컨디셔널 한 거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호출이 돼야 되는 녀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언. 그럼 아까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이거는 B 셋 B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유즈 이펙트가 다음번 렌더링 시에 얘는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A 값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죠? 네. 네, 오늘 좀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다들 뭔가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유즈 이펙트라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얘는 그런 겁니다. A라는 값이 변하면 그때 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A가 변하지 않으면 얘는 호출이 안 돼요. 그 말은 이제 얘가 렌더링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렌더링 하는 동안에 A가 변할 때는 호출이 되고 다음번 렌더링 했을 때 A가 그대로이면 얘는 호출이 안 돼요. 그 말인즉 얘는 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건부로 선언이 될 수도 있고 선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컨디셔널 디클레레이션이 된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유즈에서는, 유즈라고 훅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그 조건에서 탈락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상위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해부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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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는 값이고 변수이자 값이고 값이 담기고 뒤에는 설정자고 설정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초기값 이니셜 밸류가 되겠습니다. 초기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쭉쭉 넘어가서 요걸 가지고 한번 보면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됐을 때 초기값을 0으로 전달했으니까 인덱스에는 0이
최신 스테이트 값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해서 요 set 인덱스 플러스 1을 호출하면 기존에 있던 0에다가 1을 더해서 1이란 값이 여기에 넘어가서 인덱스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한 상태로 다음번 렌더링을 트리거를 한다. 그래서 다음번 렌더링을 할 때는 인덱스가 1로 설정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 set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이니셜 값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네. 여러 개를 지정하면 자, 이번에는 set 인덱스가 있고 인덱스, 그다음 쇼모어랑 set 쇼모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펄스로 되어 있고 넥스트를 클릭하면 인덱스 값을 증가시켜주고 핸들 모어 클릭하면 쇼모어에 느낌표를 붙이고 있으니까 낫이니까 기존에 있던 값 요게 만약에 true였으면 낫이 붙으면 false고 얘가 false였으면 낫이 붙으면 true죠. 그래서 뒤집히는 거죠. 네. 네, 그런 녀석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클릭하면 숫자가 계속 바뀌고 show details, hide details 열리고 닫히고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개도 문제없이 잘 동작한다 라는 얘기이고요. 자, 서로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스테이트 변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두 개의 스테이트 변수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가 잦을 경우 함께 if you find that you often change two state variable together 뭐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 자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네 아무튼 뭐 넘어갑니다. 두 변수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종속적인지 여부를 따지는 게 나을 텐데 이 얘기는 딱히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필드가 많은 폼의 경우 그치 요런 거는 있죠. 네. 폼 요소가 예를 들어 인풋 창이 뭐 10개가 있어요. 근데 인풋 창을 전부 다 각각의 스테이트로 선언하면 그런 거보다 스테이트 하나만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다. 네,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한다고 하니 넘어가고요. 리액트는 어떤 스테이트를 반환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즈 스테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뿐이고 이 요 두 개는 이니셜 값이 다를 뿐 유즈 스테이트라는 함수이면은 분명 그대로인데 어떻게 set 인덱스를 하면 얘만 값이 바뀌고 set show 하면은 얘만 값이 바뀌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스테이트를 어떻게 반환할지를 어떻게 아는 거죠? 식별자가 없는데? 이거는 마법인가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비록 서양인이지만 마법을 그렇게 아무 때나 찾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런 건 아니고 동일한 컴포넌트의 모든 렌더링에서 호출 순서에 의존한다. 뭐 생각해보면 그렇죠. 함수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다음번 렌더링 할 때 이 함수 내용이 변경되진 않잖아요. 순서가. 네. 우리가 코드를 막 한번 렌더링 될 때마다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어,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순서대로 기억하고 마법이 아닌 그저 배열일 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리액트를 사용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유즈 스테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이디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봐야지 그 아이디를 알 수 있니? 왜 인덱스에 가 있니? 아이디어를 한번 봅시다. 어떤가? 어떻게 된 네. 건가? How user state works inside React simplified. user state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에 컴포넌트 훅스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커런트 훅 인덱스가 0이 담겨 있습니다. 외부에 있죠. 이 상태에서 use stat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니셜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페어를 만들고 컴포넌트 훅스에서 커런트 훅 인덱스 값이 현재 0이니까 0의 페어가 담기겠죠. 그래서 그 0에 있는 페어 값이 있으면 걔 말고 다음 걸로 건너뛰어라 라고 해서 인덱스를 증가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없으면 새로 만들어라. 이니셜 스테이트 값을 담고 셋 스테이트를 넘겨줍니다. 그 셋 스테이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반환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유즈 스테이트가 실행될 때마다 새로운 컴포넌트 훅 페어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겠죠. set A, B, set B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겠죠. 네. 이걸 호출할 때마다 여기서 그 호출한 거에 따라서 그 첫 번째는 인덱스와 set 인덱스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show more, set show more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서를 따른다 이 얘기네요. 네. 뭐 대충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스테이트는 격리된 비공개 상태입니다. isolated, 딴 데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고, private, 비공개 상태이다라고만 하면 약간 애매한데, 이 컴포넌트 상에서는 공개돼 있죠. 외부의 비공개인 거죠. 그죠? 동일한 컴포넌트를 두 번 렌더링하면 각 사본은 완전히 분리된 스테이트를 갖게 됩니다. 이 중 하나를 변경한다고 해서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 렌더링 했다라는 게 렌더링을 두 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두 군데에서 렌더링 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따로따로 렌더링을 했을 때 얘기한 거죠. 음,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서 두 번을 렌더링을 돌린 게 아니고. 음, 네, 그래서 요 중에서 어떤 걸 변경해도 다른 거에는 서로 격리돼서 따로따로 동작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가 딱 그거죠. 지금 요거 컴포넌트 하나, 요거 컴포넌트 하나,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렌더링이 돼서 그걸 두 번 렌더링 됐다라고 지금 트와이스라고 되어 있지만, 컴포넌트 두 군데가 따로 나눠져 있죠. 얘네들은 따로따로 동작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일반 변수와는 다르게 지역적이라서, 그 값이 유지가 되고 다른 데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프롭스와 달리 스테이트는 이를 선언하는 컴포넌트 외에는 완전히 비공개다. 컴포넌트 외에는 비공개다라고 하면 그 내부 하위 컴포넌트에도 비공개인가? 거기에는 공개일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 네. 네, 프롭스로 전달해주지 않는 한 비공개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 fully private이라고 한 게 그런 겁니다. 이 선언한 컴포넌트 외에는 어느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에도 전달을 해주지 않는 한은 그 하위 컴포넌트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음, 동기화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이거는 예전에 다 본 거니까 넘어가고요. 프리비어스를 추가하세요 라고 하는데, 프리비어스 뭐 넥스트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요거에다가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바꿔주면 되고, 그거를 뭐 넥스트 앞에 프리브 버튼 만들어서 거기다가 추가해주면 되고 한 거죠. 넘어갈게요. 네. 막힌 폼 해결하기. 입력 필드에 타이핑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렛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응? 유즈 스테이트 선언.
됐나? 음, 그리고 아유, 아유.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하면 되죠. set first name last name 리셋 부분은 대충 건너뛰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되죠? 네. 하이 제남 리크 리 되죠? 넘어가고 충돌 해결하기 감사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수의 훅을 렌더링했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거 아까 봤었죠?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조건문 안에 있거나 뭐 훅 안에 있거나 다른 내부 함수 안에 있거나 했을 때죠. 유즈 훅이 얘가 네. 문제죠. 얘는 이런데 이런 뎁스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들어갔을 때 말고 1단계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뭐. 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불필요한 스테이트 제거하기. 어, 음, 스테이트를 사용하여 이름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헬로 느낌표가 표시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지만 이거 잠깐만 얘는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오늘도 또 시간에 쫓기네. 핸들 클릭을 실행하면 셋네임이 호출이 됩니다. 셋네임 호출이 돼서 프롬프트에 의해서 받아온 값이 셋네임에 담기겠죠? 그것까지는 맞을 거예요. 근데 얼럿을 띄우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렌더링 시점에 되는 거죠. 아, 네. 그죠? 얘에 의해서 값이 바뀐 시점에 바뀌는 거는 이 셋네임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렌더링 때 그 바뀐 값이 반영이 될 텐데 이 얼럿의 위치가 첫 번째 렌더링 시점에서 되는 거니까 바꾸라라는 명령과 이미 현재 담겨 있는 이 네임에 대한 값이 그대로 동일할 거라서 여기에는 값이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에 빈 값만 나올 거예요. 어, 다시 클릭을 하면 또 프롬프트를 받아서 값을 받아서 셋네임은 호출이 될 거고 값은 바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전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얼럿으로 말고 콘솔로 봅시다. 아, 프롬프트도 안 되는데 여기서 보자. 자, 그리스라면 제남 하면 헬로우 됐고 하이 하면 그죠? 이전 게 나오죠? 네. 네, 좀 전에 하이를 입력했으니까 헤이 하면 이제 하이가 나오고 그냥 넣어도 다음 이전 거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겁니다. 네. 이전 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출력을 하고 싶다. 어떻게든. 그럴 땐 이 셋네임을 방식을 바꿔야 돼요. 뭐 프리뷰는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네임이 아니라 넥스트를 받게 하고 리턴 넥스트를 해주면 될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든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해보면 하이 하이 나오죠? 진함 나오고 네. 그럼 요거는 나중에 스테이트 세팅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함수형으로 하는 방법도 또 소개를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끝. 네. 두 번째 장 끝.